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크 홉스고요. 내추럴 모션사에서 디벨로퍼 서포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추럴 모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된 기술 회사고요. 그 이후로 게이밍 산업에서 애니메이션 기술 전문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게임텍 2010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심슨 인덱스 애니메이션 게임 프로덕션에서의 작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무엇이 필요한가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게임 시스템 상에서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심리스하게 게임의 일부분이 돼야 되죠. 마치 환경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낌을 줘야 됩니다. 또 오브젝트들이 환경의 일부다라고 하면은 오브젝트와 환경 간의 인터랙션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죠.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렌더링의 퀄리티도 또 크게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모션의 퀄리티는 아직 뒷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클립들을 보면은 꽤 렌더링 퀄리티는 좋지만은 실제로 게임을 이렇게 보면은 모션이 별로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죠. 따라서 비주얼 이미지와 실제 모션 간의 갭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더 많은 풍부한 캐릭터의 능력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자산 그리고 더 많은 애니메이션 클립이 필요하고요. 또 모션 퀄리티를 위해서 캐릭터 퍼포먼스도 더 향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립의 퀄리티와 실제 게임의 모션 성능 간의 차이가 있게 되었는데요.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술과 툴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클립의 퀄리티는 꽤 높습니다.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애니메이션 클립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모션 캡처 같은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 쪽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애니메이션 클립의 퀄리티가 있습니다만은 성능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게임 내의 캐릭터의 성능이 실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인가? 기술적인 이슈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압축 헤드 등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문제는 블렌딩과 트랜지셔닝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블렌딩과 트랜지셔닝이 어떻게 지금 현재 정의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하드 코딩 작업을 하고 있죠. 텍스트 파일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마크업 랭귀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엑셀 스프레드시트로도 많이 관리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크리에이티브 스텝들이 그들의 애니메이션 클립들을 컨트롤하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대로 쓰고 있는지들을 잘 컨트롤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옵션들이 텍스트 파일들에 있는지 또 런타임 환경에서 어떻게 레프레젠테이션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반복이나 이터레이션 작업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이런 문제의 경우에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 그리고 앞으로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주얼 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들이 게임 내 캐릭터의 움직임과 퍼포먼스를 컨트롤하도록 하는 것이죠.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애니메이터들이 기술적인 내용도 좀 이렇게 알아서 애니메이션 클립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따라서 창의력을 좀 더 발휘를 하고 또 디버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내추럴 모션은 이를 위해서 몰핌이라고 하는 툴을 개발했습니다. 몰핌은 무엇이냐? 몰핌은 런타임 컴포넌트로서 애니메이션 엔진을 게임에서 대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미드웨어로서요. 근데 또 몰핌은 비주얼 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핌은 저희가 몰핌 커넥트가 이 게임 내에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하고 여러 애니메이션 간의 블렌드, 트랜지션 등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핌 커넥트를 실제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이 몰핌 커넥트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몰핀 커넥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친숙한 그런 레이아웃이죠. 3D 패키지 사용하신 분은 다 익숙한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다양한 애니메이션 패키지, 맥스, 마야 등등으로부터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애니메이션 클립인데 우리 툴로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클립을 플레이를 하면 이 클립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죠. 저희가 몰핀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 애니메이션 클립을 갖고 비주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이것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노드가 되고요. 이 노드들을 다른 노드하고 저희가 만든 커스텀 노드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오퍼레이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블렌드 노드라고 하는 것을 끌어가지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컨트롤 파라미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값을 또 주어서 스피드를 주는 것이죠. 이 값은 그 런타임 레벨에서 게임 안에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네트워크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되죠. 캐릭터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네, 속도 파라미터, 제가 만든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속도를 높여주면 걷다가 조깅하고 이제 뛰어갑니다. 그 이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애니메이션이 블렌딩이 되는 것이죠. 그 인풋 애니메이션하고 스무스하게 블렌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디버그 하느냐 보면요, 먼저 그 스켈레톤으로 가서 코드 스켈레톤으로 가서 이면은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Y 스켈레톤이 업부스를 뜻하고 초록색 스켈레톤이 걷는 것이고 노란색이 조깅, 그리고 오렌지색이 달리기입니다. 네, 제가 그 스피드 값을, 속도 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백색 그 아웃풋이 그 두 개의 스켈레톤 사이에 블렌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속도가 더 높아지면서 하나로 이게 합쳐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깅하고 이제 뛰어가죠. 네트워크 쪽에서 보시면은 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서 어떤 애니메이션 노드 또는 그 어떤 노드가 특정 시점에 액티브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데이터가 런타임 게임 내의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자, 몰핀은 디폴트로 네트워크를 실행을 할 때 애니메이션이 엑스포트가 되고 네트워크도 엑스포트가 되고 별도의 엑스큐티블로 로드업이 됩니다. 그게 게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들이 여기에 또 피드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주얼한 라이브한 데이터를 런타임에서 바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버깅 판매 또 이터레이션 타임을 줄이거나 등의 노력을 하면서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블렌드를 보여드렸고요. 그 외에 다른 스테이트들은 무엇인가?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핀은 스테이트 머신이죠. 상태 머신이라서 우리가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애니메이션 컨셉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빙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애니메이션 블렌드 안에 다 인캡슐레이션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그 무빙이라고 하는 상태 스테이트가 있고 또 하나 아이들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스테이트도 만들었고요. 여기 그 스탠딩 애니메이션을 집어넣고 그런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스테이트 간에 서로 전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이 두 개 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컨디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런타임 베리어블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탑을 해주고 또 다시 트랜지션에서 원 상태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브를 또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보다 복잡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은 제 캐릭터가 가만히 있는 상태죠. 제가 이 버튼을 이 런타임에 사용하는 그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무브를 선택을 하면은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무빙 상태로, 움직이는 상태로 전환해 가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아까 보셨던 거. 그래서 속도를 높이면은 다른 애니메이션 간에 이제 또 블렌딩이 되고요. 또 다시 아이들 상태로 가면은 그냥 정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몰핀이
그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클립을 가지고 어떻게 블렌딩을 하느냐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볼 때 크리에이터가 컨트롤하고 또 실제로 디버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션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의 그 오석주 책임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개발 1본부 인공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오석주라고 합니다. 일단 핵심을 잠시 소개하자면요. 현재 MMO 엔진, MMORPG 엔진을 현재 위메이드 내부에서 만들고 있고요. 대략의 엔진 구성적으로 뭐 이런 식의 소개가 될 건데, 좀 이제 풀 패키지 엔진 쪽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핀 애니메이션 툴을 저희 엔진 쪽 도입하게 된 이유부터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기존의 이제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 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표로 그려놓긴 했지만, 기존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이 좀 생각보다 좀 복잡한 면이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터가 자기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게임에 올라가서 어떤 동작을 실제로 하게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게임 위에 데이터를 올려야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게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만든 개별 애니메이션들이 어떻게 실제로 블렌딩되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의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기존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쭉 적어놨는데요. 아마 대충 읽어보시면 다들 아는 내용들이고요.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래머 쪽에서도 기존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이 블렌드나 이쪽을 전부 다 클라이언트에 처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사항이 조금만 바뀌어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코드를 다 뜯어붙여야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코드 안에 하드코딩 돼 있는 스킬들도 점점 많아질 수 있고, 나중에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코드의 유지보수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미들웨어를 좀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미들웨어가 모핀이었는데요. 일단 모핀의 가장 큰 장점은 애니메이터가 자기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블렌딩을 해서 그거를 게임에 올려보지 않고 직접 다 실제로 에디터나 툴상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점이 보면 아까 이제 모핀 툴 한번 이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서 실제로 블렌딩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블렌딩이 되는지도 이제 디버깅도 해볼 수 있고 실제로 동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섞이고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테스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애니메이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쪽도 이미 모핀 쪽에서 이벤트 쪽 시스템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처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쪽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모핑을 통해서 네트워크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네트워크에서 이제 약속된 리퀘스트라든지, 컨트롤 파라미터 같은 것만 알면, 그것만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해서, 동작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쪽에는 주로 이제 UI 코드만 뭐 키보드랑 뭐 이렇게 매핑 시켜준다거나 뭐 그런 식의 코드만 남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코드가 물론 이제 그 키보드 매핑 코드가 뭐 그렇게 깔끔한 코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코드가 굉장히 단순해져서 그 최종 코드가 유지 보수가 굉장히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 쪽에서 실제로 이제 엔진 쪽에서 엔진에 올려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여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캐릭터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샘플로 만든 캐릭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캐릭터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직 설정한 거고요. 피직 메시지이고 실제로 이제 그 모핑은 피직이랑 애니메이션을 그 내부적으로 연동시켜서 다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툴 내에서 피직 메시지를 다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보셨다시피 여기서 이제 개별 애니메이션들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는 그 네트워크 샘플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렉돌이랑 이거가 다 연동되게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비교적 간단한 이제 네트워크를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정도면 이제 그 모핑 쪽에서는 좀 간단한 편에 속하는 네트워크이고요. 제일 안쪽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이들 동작도 이제 제가 직접 여기서 블렌딩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지금 작동을 안 하는데, 뭐, 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주 있는 일인데요. 이거는 다 맞는 것 같고요. 이건 뭐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는데요. 요건 이제 저희 엔진 쪽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볼 수가 있네요. 툴이 아마 동글키로 작동하는데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네트워크를 그대로 다 이제 엔진 쪽으로 익스포트 시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그 툴에서 사실은 이제 다 이렇게 보일 예정이었는데 부득이한 작용으로 잘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이건 지금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전부 다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 앞에 발이 안쪽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는요. 애니메이션을 거기 다 안 잡아놔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 이제 그 엔진에 적용되어 있는 거를 직접 이제 엔진에서 레벨 위에서 직접 뛰어다니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그 로딩이 약간 걸리거든요. 실제로 이제 꽤 넓은 영역을,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올라가 있는 레벨이 4kb짜리 레벨인데, 꽤 넓은 영역을 로드하고 있고요. 거의 다 로드가 됐으니까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저희 엔진은 지금 현재 한 60% 정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개발 중인 엔진이라서요.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버그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 옵티마이즈 문제 같은 것도 좀 많이 남아있고 있습니다. 이제 로딩이 다 끝났네요. 이제 아까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엔진에 올려서 뛰어다니는 걸 보는 상태인데요. 실제 그 피직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죽는다는죠. 그다음에 뭐 이거 같은 건 이제 그냥 재미로 만들어 본 건데 어디에 그 매달려 있는다든지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 부분적으로 피직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래 틀에서 이걸 보여드릴 예정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머리하고 양팔만 지금 그 피직을 적용해서요. 다른 부분은 다 피직을 적용 안 한 상태고요. 이거 같은 경우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웨이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 섞을지를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이제 그리 어렵지 않게, 아까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는, 물론 이제 개별 애니메이션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조건이지만요, 개별 애니메이션이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하루 안에 다 구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개별 애니메이션 직접 만든다 하더라도, 아까 애니메이션 목록을 쓰면 알겠지만,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만들게 되고요. 그런 거를, 빨리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또 여러 번 이제, 이렇게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저렇게도 네트워크를 만들어보면서, 여러 번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보셨다시피, 피직이랑 애니메이션을 섞어서, 실제로 이제 게임에 올려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쉽게 이제 간단하게 그런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서 엔진에 올려보면 실제로 아까 이제 원래는 이제 툴이랑 비교를 해주려고 했는데 툴에서 나오는 거랑 엔진에서 나오는 게 동일하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건 이제 못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말로 하자면요. 실제로 이제 엔진에서 나오는 거랑 툴에서 나오는 게 동일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터가 그걸 믿고 툴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믿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일단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다시 미스터 마크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게임 상황에
대해서 그 모듈을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많은 프로시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예를 보여드리고 보다 복잡한 기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직스를 보고요. 기본적인 렉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고요. 또 그 피직스 애니메이션 블렌딩 하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데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그 IK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K는 그 새로운 그 이펙트, 노블 이펙트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클릭 카운트 수를 크게 줄일 수가 있죠. 아주 그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지금 조금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 또 여기 아이들 스테이트 아까 보신 거 있었죠? 그 외에도 그 여러 상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고 또 멈추고 또 이런 거 멈춘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는 상태로 가는 여러 가지 중간 단계들이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도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많은 컨트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이 네트워크도 아까 보여드린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스테이트 머신들을 업시키고 블렌드 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몰피움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쉬운 정도의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요. 캐릭터가 왼쪽에 있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피드 파라미터가 있고요. 여기 더 파라미터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돌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움직이죠. 모션 디자인을 어떻게 우리가 했느냐. 저희는 몰피움이 여러 가지 많은 노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노드를 넣어서 저희가 판매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노드를 만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틸리티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루아 인터페이스도 저희가 루아 인터페이스 스크립팅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불편하게 컨트롤이 있고요. 그래서 속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패드 사용을 해서 이걸 할 때 디버깅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셋업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네트워크가 어떤 그 느낌을 주는지를 이렇게 감을 쉽게 잡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컨트롤이 되죠. 그러면은 그 피직스를 어떻게 해서 추가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몰피움에서 저희는 피직스를 뭐 애니메이션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피직스와 그 애니메이션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 처리를 해주고 있고 노드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렉살로 가서 그 피직스를 추가하고 볼 수 있는데요. 피직스를 추가하는 것은 애니메이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직스 노드를 지금 여기 보시면 블렌드 트리죠. 이것도 추가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락살이라고 다시 바꿨어요. 또 피직스 노드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있는 락살을 랩에서 넣고요. 또 트랜지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아이들에서 무브먼트로 트랜지션 만들었듯이 이 경우에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모드로 가서 가이드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환경의 참여 필요하죠. 피직스 오브젝트를
그런 데모 상황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피직스 정보가 실제 렉달에 대해서도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 피직스 렉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다시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보온을 넣어주고 해서 처음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이미 저희가 만든 것을 불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피직스 렉달입니다. 자, 여러 다른 그 피직스 바디가 있습니다. 이거 삭사가 되어 있어서 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그 관절에도 한계를 주어 있습니다. 제약을요. 또 그 애플리케이션은 커스터마이즈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어느 뼈가 어떤 위계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다 있고요. 모든 그 물리학적인 여러 가지 관절에 대해서 필요로 한 그 피직스 정보, 제약들이 무엇이고 등등도 여러분들이 숫자를 변경하면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직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또 그 인바이런먼트로 가면은 이걸 구동시킬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캐릭터가 환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과 마찬가지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 수도 있고 움직이고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정지했고요. 또 피직스로 가서 이런 식으로 쓰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보여드렸고 피직스 했습니다. 이제 흔히들 하시는 것이죠. 그럼 비디오 게임에서 캐릭터가 죽고 하는 것도 잘 보시죠. 인터랙션 하는 것도 많이 보시고. 근데 피직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궁금하실 것입니다. 많은 그 게임들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직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것에 따르는 문제들을 별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트랜지션으로 가서 웹더를 그 애니메이션으로 트랜지션을 해주면은요. 캐릭터가 지금 이렇게 쓰러지죠? 많은 게임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냥 그 블렌딩을 해서 그 렉달에서 캐릭터가 바로 그냥 이렇게 딱 일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몰핀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스테이트 머신, 상태 머신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빨리 상태 머신을 만들어서 중간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도 그냥 중간 상태를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그 블렌드 트리를 꺼내가지고 일어서기, getting up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자, 지금 제가 중간 상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per 컨디션을 컨디션별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상태가 완벽하게 되면은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런타임 레벨에서 복잡성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캐릭터의 기능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죠. 일어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클립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상태로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을 애니메이션을 좀 보도록 하죠. 여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처음에 좀 멋있어 보이진 않겠습니다만요. 캐릭터가 일단 이렇게 쓰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날 상태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도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트워크를 다시 돌리게 되면 이 네트워크를 다시 돌려보면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뒤에서부터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그런 애니메이션밖에 없으니까 일어나는 모습은 좀 이상하게 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기에서 애니메이션들 사이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쪽으로 쓰러져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잡아내서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리고 몰핑 노드가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그 노드를 보시면 현재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애니메이션이 가장 근접한 것인지를 보고 그 애니메이션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위치가 어느 것이 가장 가까우냐, 방향이 어떤 것이 가까우냐, 맞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여기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뭐 이렇게 위로 되어 있다 하면은 뭐 엎드려 있는 것이고, 또는 땅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누워 있는 것이죠. 캐릭터가 뛰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다시 선택하고요. 이거는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선택을 하고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택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일어나는 뒤로 누운 상태에서부터 일어나는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상태 머신 그리고 블렌드를 사용을 해서 아주 쉽게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기 만든 이 노드들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 고객에게는 블렌드를 만들고 캐릭터의 그 방향을 특정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희도 많은 경우 고객들로부터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가 아주 훌륭한 솔루션이 되니까 또 저희가 제품 안에 구현을 해서 저희 기술을 개선하면서 제품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피직스 시츄에이션을 봤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피직스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제 피직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직스로 애니메이션하고 블렌딩을 한다. 그래서 캐릭터가 조금 더 정말 이 환경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면서도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피직스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어떤 물체에 부딪힌다 그러면은 진짜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포인트에서 다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요. 그 전에 했던 거하고 같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블렌딩을 해야 되겠죠. 그 피직스와 애니메이션을 블렌딩을 하는 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환경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environment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주 기본적인 피직스 플레이그라운드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나무고 이거는 가지인데요. 피직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박스들이 있고요. 이렇게 그 벽처럼 돼 있죠. 그래서 피직스를 다시 크리에이트 하고요. 자, 지금까지 보면 이 캐릭터가 아직은 그 환경하고 인터랙션이 안 되는데요.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컬리전 박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그 렉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이거는 좀 없앨게요. 그래서 실제 그 피직스 렉 자체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현재는 그 환경하고 그 인터랙션이 없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모든 거를 다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인터랙션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바보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피직스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블렌드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몇 가지 노드가 있죠. 하드하고 소프트 키 프레임인데요. 하드 키 프레이밍 노드 같은 경우는 하드 키 프레임으로 이 캐릭터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직 투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피직스를 드라이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직스 환경을 애니메이션이 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움직여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젖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지가.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슈퍼맨처럼 이렇게 다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와 부딪히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뚫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랙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프레이밍에서 뭐 피직스라든지 이런 리액션 자체를 그 피직스에서의 리액션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소프트 프레이밍이 이제 그 여기 들어왔는데요. 이거를 돌려보면 피직스 버디들이 이 애니메이션과 인터랙션이 있는데 근데 조금 부자연스럽죠. 저 다리도 좀 이렇게 그 부딪히는 게 부자연스럽고 또 더 빨리 해보면은 좀 이상하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타임라인을 캐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까지 움직인 사항을 타임라인으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먼저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리가 좀 이상하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팔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리가 조금 이상하죠?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 보면요. 벽에 가까이 가서 들어오죠. 이거는 조금 괜찮죠. 여기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렇게 그 머리가 뒤로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아직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드하고 소프트 키 프레이밍을 그 콤비네이션으로 조합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노드가 있죠. 이것으로 피직스 그 캘큘레이션을 한 캐릭터에 2개의 세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체에 대해서 따로 하죠. 하드키 프레임하고 다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상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소프트키 프레임은 또 반대고요. 그래서 하드키 프레이밍 노드를 가지고 여기에 붙이고요. 소프트키 프레이밍 노드는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서는요, 하드키 프레이밍을 하는데, 조금 잘못된 거는 소프트키 프레이밍으로 오버라이드를 하다라는 거죠. 또, 어퍼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이제 어퍼 바디가 이런 그룹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줬죠.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 하드하고 소프트 프레이밍이 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캐릭터가 걸어가죠. 다리가 괜찮고 또 그 팔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그 리얼하죠. 이제 뛰게 되면은 박스하고 부딪히면서 물론 이렇게 머리가 좀 뒤로 제껴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다리도 조금 더 그 진짜 다리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하고 피직스 사이의 인터랙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블렌딩을 하는 거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그 피직스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따로따로 있기는 하지만 구별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저희가 그 취급을 하는 거죠.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IK 이건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IK입니다. 뭐 머리를 어느 쪽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애니메이션 클립에 이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 전에 네트워크로 돌아가서요. 여기에서는 IK 노드를 봅니다. 여러 개의 IK 노드가 있는데요. IK가 총을 겨누는 IK, 머리를 돌려서 보는 것, 그 다음에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쫓는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IK를 보면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데이터를 이미 만들어 주고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하고요. 제가 세이브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는 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애니메이션 클립에는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클립의 수는 그대로 똑같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기능을 확장시키면서도 클립 수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희 IK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직스도 보여드렸죠. 자, 조금 더 첨단의 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주어지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example인데요. IK를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exampl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캐릭터가 있는데 두 개의 권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블렌딩을 몸의 일부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총을 각각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구를 겨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은, 머리는 이 빨간색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서 캐릭터가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쪼그리고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IK를 하면서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가능한 거죠. 자, 이것으로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설정할 때, 피직스 설정할 때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설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피직스 설정했을 때 캐릭터가 월드에서 나무 가지 같은 거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익스포트 했을 때 캐릭터가 피직스 정보를 가지고 익스포트 되지만 결국 월드에서 인터랙션 하기 위해서는 결국 월드 상에 있는 오브젝트도 설정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캐릭터 정보만 익스포트하기 때문에 월드 툴, 맵툴 상에서 그런 또 설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게임상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When it comes to creating the game world,
게임 월드에서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제가 만든 네트워크는 소프트 키프레임 노드, 하드 키프레임 노드를 했는데 보통 런타임에서 그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그 업데이트를, 피직스 시뮬레이션 업데이트를 취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다 이메일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추가적인 기능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저 3D 맥스에서 애니메이터들이 이제 캐릭터를 리깅을 하면은 애니메이터들이 직접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입력하는 본도 있지만 뭐 로켓이라든가 아니면 뭐 와이어라든가 스크립트라든가 익스프레션이라든가 이런 프로시저럴한 처리가 되는 본들도 있는데요. 그런 본들이 만약에 몰핌에서 피직스 그러니까 렉돌 애니메이션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일단 몰핌에서 그런 설정을 다시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뭔가를 뭐 인식을 하는 건지, 예를 들자면 뭐 대흉근이라든가 아니면은 목에 있는 근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어깨 갑옷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죠. 저희가 선호하는 방법은요, 실제 피직스를 몰핌에서 만드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것을 임포트하면요, 뭐 엑스트라 IK 인포메이션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몰핌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모션 쪽에서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데이터 포맷 그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번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기술 중에 혹시 포맷 쪽에 대한 뭐 최적화라든가 이런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구현된 기능이 있으면 혹시 그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몰핌은 자체 애니메이션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압축 포맷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압축 데이터 레이트를 애니메이션 클립 베이스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속도를 더 높게 또는 낮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개별 애니메이션 클립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큰 애니메이션 파일을 이렇게 한다면 큰 파일 포맷으로, 또는 조그만 애니메이션은 작은 파일 포맷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플레이스테이션 3 같은 경우 이것을 압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